자, 이번 8과 스터디 포인트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은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자,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래? 이건데 우리가 help가 무슨 동사죠? help는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는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 보호하게 하다라는 사역 동사의 일환이지만 우리가 사역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 보호 자리에 무조건 동사 어떤 형태를 쓰게 되죠? 능동의 관계라면 원형이잖아요. 자, 근데 help는 동사 원형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 to 부정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닥을 걸레질하는 거 도와줄래? No problem. No problem. 뭐예요?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문제 없어. 도와줄게.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측하기는 지금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건데 나는 네디아를 추측해. I guess를 씁니다. I guess. 난 추측해. 뭘 추측하냐? You're playing the piano. 너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추측해. You're right. 맞아. 너가 말이 맞아요. 자, 우리가 악기 이름 앞에는 정관사 누구를 쓴다? 너를 써요. 근데 운동 경기 앞에는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play를 쓰죠. 운동 경기 앞에서는 너를 쓰지 않고요. 악기명 앞에서는 너를 쓴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추측할 때는요. I guess. 이게 대화, 의사소통 표현들에 나오는 중점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 8과에서 문법은 뭐냐? 자, 문법은 뭐냐면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뭐죠? something의 품사가 뭐죠? 대명사죠? 무언가 하니까 대명사. 근데 thing, 그 다음에 body, 그 다음에 one. thing, body, 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것들이 대명사인데 요것들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원래 형용사가 원칙적으로 한 단어로서는 한 단어로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면 그게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thing, body, one, thing, body, one 요걸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대명사가 바로 th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있다고요? 띵띵띵자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something wrong. 그래서 something wrong. 그래서 잘못된 무언가. 잘못된 게 있나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ng으로 끝나는 것은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분출 표현이에요. Is there? Is there? 자,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몇 형식 구문이다. There is, there are 몇 형식? 자, 8과 스터디 포인트입니다. 자, there is, there are는 몇 형식이야? 1형식이에요. 요 there 자체는 부사예요. 해석이 되지 않은 유도 부사란 말이에요. 자, 부사가 문두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도치가 생기죠. 도치가. 도치란 주어 동사여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동사주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처럼 there is, there 자체가 해석이 되지 않는 유도부사가 문 뒤에 오는 것도 역시 동사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치가 되게 특수구문으로 어렵게 나오고 있지만 가장 쉽게 어릴 때 도치 구문을 만나게 된 게 바로 there is 구문이죠. 중학교 1학년만 돼도 there is, there are 시험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띵냥되는 거 그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을 문문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마다 보통 나오는데 이게 고3 때까지 수능에도 간접을 문문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가 의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온다면 걔는 직접 의문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의문문이 보통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 시험 문제는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이 온다면 얘는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넌 누구니? 그러면 Who are you? Who are you? 이렇게 되잖아요. 직접 의문,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직접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가 됐는데 얘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온다면 I don't know, 난 몰라. 넌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모른다. 무엇을? 너가 누구인지를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I don't know who you are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순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순. 단어의 순서. 그래서 걔네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너네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예외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의문문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간접 의문문으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 하면 의문사가 있는 경우예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ink류의 경우예요. 그 세 가지만 알면 간접 의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은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 자, 여기에 마침표가 올 때도 있고 물음표가 올 때도 있는데요. 그건 뭐 보고? 앞에 있는 요 표현들. 여기가 평서문이라면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평서문이라면 뭐고? 마침표. 부분이 의문문이라면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Do you know? Do you know? 너는 아니? 뭘? Where does he live? 그는 어디에 살아? 자, 지금 여기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직접 의문에 대해서 동사주어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목적어 자리 가서 간접 의문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Do you know? 의문문이니까 물음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where이고요. 주어는 누구고요? 이고요. 동사는 누구고요? live인데 이 does 같은 경우는 시제를 그리고 수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does live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주어, 동사, 동사는 live야. 자, 그런데 시제가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수가 단수기 때문에 3인칭 단수니까 live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잘 못해요. does live 이렇게 쓴다고요. live만 쓴다거나. 쌤이 보통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를 보통은 예문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형태들이 달라지니까. 근데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요. 엄청 쉽다고요. 그래서 보통 쌤이 이 예문을 하나를 든다면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를 예문을 드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비동사나 조동사가 문제로 나와버리면 뜬금없이 does를 쓰는 거죠. 거기다가 will does, will do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전혀 없는 do나 does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일반 동사는 does, 주어, 동사, 원형 되니까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온 거고 이제 주어 동사가 되면 do, does는 버려야죠. 동사만 수나 시제 맞춰주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예요. 자, 의문사가 없는 경우의 의문문은 Are you a student? Do you have a boyfriend? 이런 거. 의문사가 없는 경우. 자, 지금 여기 보면 문장이 몇 문장이야? 지금 동사가 몇 개예요? 2개죠. 자, 동사의 개수가 문장의 개수가 될 수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문장의 개수가. 동사가 2개면 2문장이잖아요. 그 2개의 문장이 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그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문사가 없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그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줄 누가 나타난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누가 나타난다? if나 whether를 쓰는 거예요. 근데 if나 whether의 뜻이 뭐야? if나 whether의 뜻이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목적어 자리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tell me 나한테 말해줘. Does he have a girlfriend? 내가 제 마음에 드는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요즘은 있어도 들이대나요? 자, 있어도 쟁취하는 자가 이기는 건가? 자, 어쨌든 야, 걔 여자친구 있어? 그 의문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tell me 뒤에 연결하려고 한다고요. tell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라. 사형식 문장으로 지금 쓴 거거든요. 에게 을를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접속사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if나 whether를 쓰라고요. 그리고 주어는 누구야? he죠. 그 다음 동사는 누굴 써야 돼? have를 쓰려고 해요. 근데 이 have는 앞에 있는 이 does나 do를 통해서 시제와 수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어차피 he는 3인칭이니까 단수니까 뭘 쓰면 돼요? has a girlfriend.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의문문이 아니니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think류의 경우가 있다 그랬죠? think류의 경우. 자, think류의 경우에서는 이거 think류가 뭐냐면 앞에 있는 동사들이요. 이 동사들이 think류가 나온다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의문사를 어디로 보낸다? 문두로 보내고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고 뭐한다? 주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의문사를 주어로 보내고 문두로 보내고 주어 동사를 써요. 자, 그러면은 think류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는 think가 나오지만 그래서 think류에 해당되는 동사가 뭐가 있냐면 believe 믿다. 그 다음에 guess 추측하다. 그 다음에 가정하다라는 suppose 상상하다라고 하는 imagine. 자, 지금 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추측하다, 그 다음 믿다, 생각하다,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학생으로서는 거의 think류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자, 뭘 생각하느냐? Why is he angry? 걔가 왜 화가 났니? 걔가 왜 화가 났지? 자, 여기는 의문사가 눈 들어갔으니까 무슨 의문문이 됐나요? 직접 의문문이 돼서 동사 주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do you think 자리에 do you think 목적어 자리에다가 이 의문문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자, 비동사는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랑 동사랑 자리만 바꾼 거라고 그랬죠. He is angr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냐고요? 아니죠. think류가 나온다면 이 의문사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의문사를 어디로 보내? 문장 맨 앞으로 보내란 말이 틀렸다고요. 그래서 Why do you think he is angry? 이렇게 됩니다. Why를 여기 쓰면 안 되고 맨 앞에다가 Why do you think he is angry? 이렇게 되는 게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8과에는 문법이 어떤 게 나온다고요? thing형. 자, thing은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것들 얘기하는 anything 같은 거. 자, 그랬을 때 요 thing은 대명사요.
대명사나 명사를 원래는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 다른 수식어는 없을 때는요. 한 단어일 때는. 근데 think body one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이 대명사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은 think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think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간접의문문. 간접의문은 뭐다? 의문문을 어디다 보낸다? 목적어작의 의문문을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간접의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있는 경우.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순서가 된다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는 경우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문장이 두 문장이기 때문에 한 문장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가 그 접속사 역할을 하지만 없는 경우는 누가 나타난다요? if나 whether이야. 그리고 주어 동사. 근데 그때 if나 whether의 뜻은 뭐가 되나요? 뭐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류의 경우? think류의 경우. 그 think류의 경우는 특이할 점이 바로 뭐다? 특이할 만한 점이 뭐예요? 의문사를 어디로 보내라? 문두로 보내라.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라. 그리고는 주어 동사를 쓸 겁니다. 근데 그 think류에 해당되는 표현은 뭐가 있다? think, 그 다음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이렇게 5가지 정도. 그 중에서 think나 guess, believe 정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죠.